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합니다. 이토록 다이나믹할 수 있는 걸까요? 막장을 향해 치닫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만큼 부끄러울 수 있나 싶은데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아주 풍비박산의 아사리판입니다. 폭로 내용도 유치찬란하기가 그지없는데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명태균 씨가 이제는 하다하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자세 교정과 나쁜 습관까지 교정시켜줬다며 그 유명한 도리도리와 쩍벌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꺼내들었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화를 제시하며 유세를 떨어댔는데요.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의 특유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습관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도리도리 논란을 잠재운 것도 자신이라고 무용담처럼 말했는데요. 명태균 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날 새벽 1시 반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 대화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과거 일화를 꺼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언급한 TV 토론은 2021년 9월쯤으로 짐작됩니다. 명 씨는 첫 토론이라 긴장돼 잠이 안 오시나 봐요. 검사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 많이 해보셨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이 많이 했지 그거라고 답하자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다 정치인이다. 취조하고 수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거짓말과 참말, 내 편과 네 편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이야 명박사라고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는 토론회의 방향도 자신이 잡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후보 8명이 나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지나쳤다고 말하자 하태경 후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홍 후보가 조국 전 장관 편을 든다며 조국 수홍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 명 씨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떠들어대며 사전에 하태경 후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 홍 후보 공격을 주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또 윤 대통령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가 큰 컴플렉스였다며 자신이 윤 대통령이 좌우 시력 차이가 커 시야가 좁은 부동시라는 점을 확인한 뒤 도리도리 비난은 장애인 차별이란 점을 언론들에게 알려줘 논란을 잠재웠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구라일까요? 윤 대통령은 과연 부동시였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부동시였다는 게 확인되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질병을 활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리도리는 그냥 습관이었던 거죠. 이걸 믿고 장애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니 명태균 씨의 신뢰도가 갑자기 쭉쭉 떨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역시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 씨가 직접 8만 주 매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문했다 하고 검찰은 그렇죠. 우연이시죠? 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5년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과거에 살인마 전두환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장 나쁜 주가 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봐줬는데 앞으로 주가 조작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궤변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원하던 대로 운명하신 것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 마냥 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바로 불공정입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물어야겠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규모 장애규탄 집회를 예고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어딨냐며 탄핵 중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정의로운 공권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을 격하게 비난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지난 202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전례는 아직 없는데요.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고 성남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장외 집회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운 뒤 특검과 상설특검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국힘당은 이성을 잃고 보복성 탄핵 공세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을 멈춰 세우려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다만 여당 내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느라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분하며 법치를 망쳤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 씨가 기소해달라는 의지 표명 정도는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미 탄핵의 임계점은 넘어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 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 매매가 아니고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 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 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 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고 했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 조사를 몇 번 요구했습니까? 대면 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찰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이 권오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